안녕하세요. 책 읽는 향기의 향기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도 다양하고 좋아하고 읽고 싶은 책들도 정말 많지만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그리고 그로 인해 힘든 현실을 거쳐온, 그리고 거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들 대부분이 크게 가지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에서 저는 저 또한 서민의 딸로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북채널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음 소개해드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자기계발 도서는요, 김미경 강사님의 리부트라는 2020년 7월에 발간되었던 책이에요. 코로나19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약 반년 뒤에 바로 이에 대응하는 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저는 중년 이후의 그 나이대는 아니라서 김미경 강사님 나이대 분들을 향한 그런 도움의 글인 줄 알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읽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만족을 했고요. 생각보다 2030들이 읽어도 크게 도움이 될 그런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굉장히 깊은 폭의 사고와 예리한 그의 가르침, 그리고 삶의 철학에 반했습니다. 이 리부트 책과 관련하여 유튜브에 세바시 강의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꼭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꼭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포스트 대응책을 고민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세대에 상관없이 그 어떤 분이 이 책과 강의를 보더라도 큰 배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와닿는 것도 클 거라고 봅니다. 우선 표지를 보면 김미경의 리부트, 부제가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로나 2차 쇼크가 실직, 폐업, 파산을 몰고 왔는데요. 바뀐 생존 공식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이제 강사님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책을 내놓으셨는데, 우선 저자 소개 첫 페이지에 보면 김미경 강사님께서는 이제 29살에 강사 생활을 시작한 후에 28년간 수백만 명의 청중을 만나온 전 국민의 꿈과 도전, 성장을 북돋우는 강사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TV와 유튜브에서 리더십과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온갖 자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무대와 주제를 종횡무진하며 강의해온 그녀에게 2020년 1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왔는데, 바로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류의 안전을 위해 선택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연장에서 수천 명과 호흡하던 그녀의 직업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하지만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자신의 꿈을 일으켜 세워온 그녀였고,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그녀는 그녀답게 해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자신의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20여 명의 직원의 일과 생계를 소중히 여기는 회사의 CEO이기에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했고요. 그 뒤 수십 명의 전문가를 만나고 수백 권의 책을 보고 수천 장의 리포트를 읽고 실직과 폐업의 위기에 놓인 숱한 사연을 들으며 그녀는 지금껏 그래왔듯 인생이 내준 숙제를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코로나 이후 바뀐 세상의 공식을 발견하고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해법을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오늘도 그녀는 유튜브 채널 김미경 TV에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정적인 1만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온라인 대학 MKYU 대학 학장으로서 꿈을 전하고, 사단법인 그루맘을 통해 미혼모들에게 용기를 선물하고 계십니다. 프롤로그를 한번 볼게요.
내가 알게 된 것을 당신도 알게 되기를. 정말 친절하시죠? 혼자서 이제 고민을 거듭할 때 정말 얼마나 머리가 터지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말 친절하시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같이 다 공유해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2020년 1월 22일,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그날, 나는 올해 마지막 강의를 했다. 그땐 마지막이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이날이 내겐 마지막이 되었다. 우리 모두에겐 뜻하지 않게 마지막이 되었던 그날들이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탄 그날, 북적이는 영화관에서 연인과 꼭 붙어 영화를 보던 그날, 올여름 휴가는 해외 어디로 갈까 설레었던 그날 말이다. 코로나는 강사로 살아온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지난 28년간 강연장 영단에 서기를 쉬어본 적이 없는 나였다. 어떤 천재지변에도 일주일 이상 강의를 쉰 적이 없었다.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손발이 묶인 건 처음이다. 나의 직업 세계는 처음으로 손 쓸 방법도 없이 완전히 멈췄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러다 말겠지 싶었다. 2월로 접어들자 이거 정말 심각한데? 오래 가겠어 싶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침에 일어나며 오늘의 강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던 내 일상은 그대로 사라졌다. 내 스케줄도, 내 차도, 그리고 나도 한순간에 멈춰버렸다. 대표님,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2월이 막바지를 향해 갈 무렵 회계를 맡고 있는 최 부사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회사에 비축된 자금으로 한두 달이야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 내가 운영하는 콘텐츠 회사에는 2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직원들은 나의 콘텐츠를 가공하고 고객에게 연결하는 일을 한다. 유튜브 채널 김미경 TV와 온라인 대학 MKYU 대학이 있지만 시작한 지 아직 3년도 안 된 사업들이라 적지 않은 직원들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간 우리 회사에 가장 오래되고 탄탄한 수익처는 내 강의였다. 그러니 내 강의가 멈췄다는 건 곧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졌다는 말이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에도 수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 회사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는 말, 사장에게 이 말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강의를 다시 할 수 있을 조짐은 안 보였다. 내가 하는 대규모 강의는 더더욱 그랬다.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다 어느 날 아침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제발 이번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 단 한 명도 내보내는 일 없도록 한 번만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는 찾아야만 했다. 이 위기를 넘길 방법을, 직원들을 지켜낼 방법을. 그날부터 나는 다른 아침을 살기 시작했다. 전염력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내준 숙제를 풀어야만 했다. 57년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종이신문 2종을 구독했다. 매일 변화하는 세상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보고 단서를 채집하기 시작했다. 주간지도 2종 구독했다. 이슈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심층 취재한 기사를 읽어나갔다. 국내의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들 리포트를 받아보기 위해 매일 정기구독 서비스도 신청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 남동생에게 미국발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 해달라고 부탁도 했다. 작은 단서라도 만나기 위해 경제, 경영, 트렌드,
기술, 인문, 역사, 팬데믹 주제를 다룬 관련 서적들을 매일 읽어나갔다. 정보와 지식을 탐독할수록 인물 단서들이 눈에 띄었고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명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다. 내 두뇌와 몸은 강연을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바삐 움직였다. 눈붙이는 잠깐의 시간을 빼고는 단서를 찾고 아이디어를 노트에 옮겨 적고 솔루션을 생각해 보는데 하루를 모조리 썼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썼다. 몸이 4개여도 부족한 상태였다.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아내기 위한 나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한 달여가 지나자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나만의 코로나 솔루션 노트가 반 이상 채워져 있었다. 매일 새로운 단서를 찾아 내 일과 결합하고 분해하고 재조업하는 과정이 마치 과학자의 실험 노트 같았다. 또 한 달여가 지나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그저 위기가 아니야.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라는 확신이 들었다. 들여다볼수록 하나의 단어가 분명해져 갔다.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바로 이것이었다. 상점과 공장이 문을 닫는 상황에도 오히려 일어나는 기업이 있고 황량했던 거리는 다른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다. 새로운 조짐과 현상들로 온 세상이 분주하다.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취합하고 나자 숨어있던 질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코로나라는 혼돈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질서. 이전과 다른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정확히 말하면 나 김미경이 살아남는 법이 선명하게 드러난 날 나는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했다.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살아가는 공식, 돈 버는 공식. 이 완전히 달라. 그 중에서도 내가 발견한 4가지 공식으로 우리 회사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업 방식을 완전히 리셋해야 해. 아까워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 다 초기화하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리부트야. 그 후 수개월에 걸쳐 우리 회사는 각 사업별로 리부트에 돌입했다. 정리할 것은 확실히 정리하고 변화된 세상에 맞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4가지 리부트 공식에 맞춰서. 다행히 코로나 사태가 5달째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위기를 넘기고 순항 중이다. 한 명의 직원도 내보내지 않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는 현실이 되었다.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매달 신규 직원이 입사하고 있다. 강의는 여전히 한 건도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아낸 덕분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나니 그제야 주위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110만 명의 김미경 TV 구독자들과 MKYU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는 1만여 명의 학생들도 코로나로 인해 크고 작은 타격을 받았다. 재택근무 중에 해고 통보를 받은 싱글맘,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손님이 뚝 끊긴 식당 주인, 패키지 여행이 전부 취소된 후 환불 요청에 시달리는 작은 여행회사 사장까지 나처럼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거나 자책과 상실감에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을 잃고 있었다. 힘들어하는 내 곁에 사람들이 보면서 나는 결심했다. 책을 써야겠다.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더 많은 이들과 제대로 나눠야겠다.
나만을 위한 솔루션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과 삶을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 연구한 책들은 이미 여러 권 나왔다. 그러나 나는 이 낯선 세상과 내 인생을 연결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주는 책. 달라진 세상에서 개인의 삶과 성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을 쓰고 싶었다. 물론 책을 쓰는 일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다. 생각의 범위를 더 넓히고 연구를 더 깊이 하고 몇 배의 자료를 찾고 내 생각이 맞는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적용 가능한지도 끊임없이 검증해야만 했다. 책을 쓰던 2달간은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귀에 이명이 생기고 급성 감막염에 어깨마저 빠질 듯 아파왔다.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주변에서는 왜 사서 고생이냐고 하지만 57을 내가 이토록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너무 걱정돼서다. 내가 내 일과 회사, 내 삶과 가정을 지켜내고 싶었듯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이들이 꼭 내 모습 같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5파트로 구성되었다. 파트 1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모든 혼돈에는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 속에서 혼돈만을 잃고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미래의 질서를 잃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첫 번째 열쇠는 혼돈 속에 들어가 질서를 찾는 방법이 있다. 파트 2에서는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제시할 것이다. 리부트 공식은 혼돈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 잡혀가고 있는 질서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문이다. 이 파트에서 제시한 4가지 공식은 지난 5개월간 내가 미래 계획을 세울 때마다 비즈니스 프레임으로 삼았던 것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올리고 리스크를 체크할 때마다 기준이 되어온 법칙들이다.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디펜던트 워커, 그리고 세이프티라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무사히 잘 통과한 개인이나 사업은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파트 3에서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함께 쓰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나만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다. 알고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업별로 산업별로 수십억 원짜리 시나리오를 수차례 걸쳐 쓰는 중이다. 수십 개의 기업 시나리오를 연구하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다. 좋겠다. 다들 똑똑해서.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누구도 개인의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수억 원짜리 시나리오를 써주진 않는다. 내 시나리오는 내가 써야 한다. 파트 4에서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뉴 러너, 즉 러너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배우는 사람. 지금과 같은 디지털 전환기에는 공부하지 않으면 무용 계급으로 전락하기 쉽다. 대학 졸업장 하나로 평생 먹고 살았던 과거와 달리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빨리 배우고 바로 적용하는 즉시 교육이 필요하다. 즉시 교육으로 가까운 미래를 미리 공부하고 자기 일을 즉시 적용하는 사람을 나는 뉴 러너라고 부른다. 온통 모르는 것뿐이더라도 얼마든지 즉시 교육으로 따라잡을 수 있으니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이 파트에서는 평생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공부해온 나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공부에 투자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뉴 러너로 거듭나는 방법을 아낌없이 나누려 한다. 마지막으로 파트 5에서는 뉴 휴먼이 가져야 할 삶의 물음들을 다룬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우리는 코로나를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 이 재난은 우리 세대가 잘 살기 위해 공짜 환경을 무분별하게 쓰고 심지어 다음 세대를 담보로 잡고 미래 환경까지를 대출받아 써왔기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을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비극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 나는 생태학자나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들을 손에 익는 습관들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크게 감화되었다. 우리의 파괴적인 욕심이 코로나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재난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답하고자 한다. 코로나 블루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요즘 몸의 면역력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서로를 북돋우며 배려와 신뢰를 나누는 관계의 생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물리적 생존만큼이나 귀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이전 나의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집필했다.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한 지난 책들과는 달리 이 책은 나 역시도 살아남기 위해 통찰하고 연구한 힘으로 써내려갔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몰입해서 묻고 답하면서 나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낸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그 방법을 찾아낼 때마다 유레카를 외쳤다.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았을 때 느꼈던 안도감, 혼돈을 헤쳐나가는 4가지 공식을 발견했을 때의 희열, 달라진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차오르던 자신감, 내가 깨닫고 알게 된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독자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이제 마스크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아이들은 마음 놓고 뛰어놀 수도 없다. 수입이 줄어든 것은 기본이며 잘 나가던 직업이 갑자기 고꾸라지는 상황도 겪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는다 해도 나 자신의 생존만은 잃을 수 없다. 100번 양보해도 사는 것, 생존, 살아내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어떤 세상이 온다 해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한다. 이제는 잠시 멈춤을 끝내고 리부트를 해야 할 시간이다.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리부트 하자.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2020년 6월 김미경. 교보문고의 책 소개를 볼게요. 코로나 이후 낯선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달라진 세상에서 개인이 일과 삶과 성장에 관해 답하는 최초의 책. 코로나 재앙이 실업, 폐업, 파산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우왕좌왕하며 주식시장의 요동만을 관전하고 있을 것인가? 미래학자와 투자 전문가들의 거시적인 전망과 예측만이 난무한 지금 우리 개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나 자신의 생존 방법이다. 앞당겨진 미래, 달라진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답해야 하는 지금
자기계발 강사 김미경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는 일자리와 비즈니스의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김미경의 리부트는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개인이자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CEO로서 김미경 강사가 온몸을 던져 기록한 코로나 생존 일기이자 그녀가 공부하고 연구해 깨닫게 된 인사이트를 말이 아닌 글로 전하는 코로나 시대의 강연장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코로나로 앞당겨진 미래를 이해하는 법, 코로나 이후 세상의 바뀐 생존 공식, 달라진 세상으로 빠르게 진입해 기회를 잡는 법, 이를 위해 바꿔야 할 공부법과 습관법, 마인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을 아우르는 해안이 담겨 있다. 김미경 강사가 이 책에서 제시한 바뀐 생존 공식은 4가지다. 비대면 비접촉의 언택트 시대에 초연결이라는 인간의 필요를 더한 온택트, 4차 산업혁명의 일상화를 이끌어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미래형 인재 인디펜던트 워커, 그리고 일과 사업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꿈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더해줄 세이프티까지. 쉽고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 4가지 공식을 제대로 공부하고 일과 삶에 대입할 수 있다면 멈춰가던 많은 것이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게 김미경 강사의 해법이다. 목차를 볼게요. 프롤로그, 내가 알게 된 것을 당신도 알게 되기를. 파트 1,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1.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 혼돈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질서. 3. 나는 강의를 못 가는 게 아니야. 안 갈 거야. 파트 2.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 1. 첫 번째 리부트 공식, 온택트.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2. 두 번째 리부트 공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하라. 3. 세 번째 리부트 공식, 인디펜던트 워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4. 네 번째 리부트 공식, 세이프티.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하라. 파트 3.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1. 엔진을 켜고 리부트하라. 2. 불확실한 시대의 시나리오가 빛난다. 3. 나만의 리부트 시나리오 쓰는 법. 4. 추격자가 되어 리부트의 속도를 올려라. 파트 4. 뉴 러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1. 변화와 나란히 걷는 즉시 교육의 시대가 왔다. 2. 57세 김미경이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 3. 함께 성장할 나만의 팀을 만들어라. 4. 미래 꿰뚫는 촉을 만드는 3가지 습관법. 파트 5. 공존의 철학자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한다. 1. 기후변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 아워. 2.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3가지 백신. 에필로그. 나도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입니다. 에필로그로 이번 책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나도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필이 끝난 일요일 오후 아이스커피 한 잔을 타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탈고를 할 때 늘 조금씩 아쉬운 건 매번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딱 일주일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말이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느껴지는 이 씁쓸한 기분은 무엇일까요?
이 책을 안 써도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껏 힘들게 책을 다 써놓고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사실 김미경의 리부트는 전혀 계획에 없던 책이었습니다.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책이지요. 그래서 씁쓸하다 못해 서글픈 기분까지 드나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매일이 그리워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누군가 내게 선택권을 준다면 나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주저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기회라고 해도 위기 없는 평안한 일상만 할까요? 게다가 코로나 이후 세상은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따라잡으려면 생전 안 쓰던 머리를 써야 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솔직히 용어도 어렵고 한마디로 불편합니다.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살살 피해가며 한 10년 예전 방식대로 잘 살다가 은퇴했을 텐데 이제는 안 배우고 모르면 1년도 못 버티니 피해갈 여지가 없게 됐네요. 어쩔 도리 없이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짜증도 나고 해낼 수 있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못할 게 뭐 있나 하는 배짱으로 악착같이 버티는 중이지요. 하지만 가끔씩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떠오르면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이 세상에 사람 만나서 신나게 떠들고 밥 먹고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힘들면 마음 맞는 사람과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재미난 게 있을까요? 같이 부대끼다 보면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직접 만나 어울리는 게 정말 사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그리울 때면 저는 1년 전 천여 명의 청중 앞에서 신나게 뛰면서 강의했던 사진을 봅니다. 사회적 거리 따위 없이 옆에 꼭 붙어 앉은 사람들, 박수치고 울고 웃었던 그 뜨거운 열기, 그리고 그 현장 속의 나, 자꾸 보면 우울해져서 아주 가끔씩만 봅니다. 30여 년간 거의 매일 했던 일이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일을 이제는 사진으로만 추억하게 되었네요. 일과 삶이 한 몸이 되어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것은 아쉽다라는 표현으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마치 팔 한쪽, 다리 한 짝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심정.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온 것 같은 비통함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도 지난 2020년 2월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선명히 떠오르네요. 강의가 없던 어느 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의가 없을 것임을 확연히 깨달은 그날이요. 똑같은 회사에 출근하고 만나는 직원도 똑같은데 갑자기 낯선 곳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나는 다른 세상으로 떠밀리듯 와버리고 말았지요. 그때 그 먹먹하고 슬펐던 감정은 바로 상실감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린 것 같은 억울함, 그 깊은 슬픔, 그리고 동시에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회사도 책임지지 못하는 내가 한심한 인간으로 보였고 대책 없이 하루하루 돈만 까먹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듯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감정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두고 왔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소중한 것을 잃었지요. 친구들과 학교에서 웃고 떠드는 소중한 일상, 내 꿈의 터전이었던 회사와 소중한 동료들, 내 생존의 기반이었던 가게와 손님들, 무대에서 대중과 만났던 시간들, 그 시간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지독한 상실감입니다. 나 역시 이 감정을 지나오면서 수없이 돌아가고 싶었고
정말이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벌써 빠르게 자리 잡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안 순간 더 이상 상실감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가족, 내 회사,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각자가 느끼는 상실감의 정도와 잃어버린 것들은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잃어도 나는 잃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무대에서 강의하던 강사 김미경의 시간은 사라졌지만 김미경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닌 것처럼요. 나는 여전히 이전처럼 일상을 꾸리고 소소한 꿈을 꾸고 새로운 세상에서도 괜찮은 인간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시간은 사라졌지만 당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변했을 뿐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야 할 일터도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착한 소망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도 는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봅니다. 책을 쓰는 동안 코로나 이후 세상에 대해 알게 될수록 온갖 사람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오면 에듀테크에 적응해야 할 텐데 어쩌나 걱정하고 영화하는 후배를 만나고 오면 극장 문 열리기 힘들 텐데 어쩌나 싶어 걱정했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 나가서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디지털 세상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썼습니다. 현재 하는 일, 미래에 품은 꿈, 생계를 꾸리는 모든 분들이 이 급격한 변화에 뒷걸음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꿈과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또한 미래를 살아갈 내 아이들과 청년들을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배우면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무엇이 눈앞에 와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렇다 할 롤모델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에서 스스로 롤모델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각자의 상실감에서 서로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멈춰선 그곳에서 용기를 내어 출발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달라진 세상에서도 우리 각자의 꿈과 삶은 또다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김미경의 리부트가 당신의 리부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힘들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해낼 수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런데 댓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더 울컥했습니다. 다들 뭔가 모를 불안감과 상실감에 웅크리고 있었던가 봅니다. 걱정 말라는 말에 그렇게 많은 공감의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 책을 마치며 독자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린 해낼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아요. 책 속에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괜찮은 문구 일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파트 1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중에서 혼돈의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그 안에 질서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이후 겉보기에는 사회가 잠시 정지선 앞에 멈춰있는 듯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뒤엉켜 있는 엄청난 양의 혼돈 상태로 존재한다. 혼돈의 에너지가 크다는 건 질서가 잡혔을 때 질서의 크기도 크리라는 걸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숫자는
숙제는 혼돈으로부터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질서를 어떻게 빨리 알아채서 질서 안으로 빠르게 들어갈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내가 질서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곧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기회는 질서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파트 2.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 중에서 인간 김미경이란 제약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수많은 기기와 사람들과 무제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상태, 이를 전문 용어로 하면 초연결, 즉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초연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제한적인 시공간을 뛰어넘어 연결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초연결을 만드는 것은 초지능이다. 초지능, 즉 슈퍼 인텔리전스는 인간의 지능을 월등히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일컫는다. 생물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자기개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내는 기술이 바로 초지능이다. 한마디로 인간 이상의 지능을 활용해 물리적 제약 없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초연결이다. 초연결은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마비된 일상을 다시 재개하는 대안으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대성된 초연결의 힘을 빌려 잠시 멈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 바로 초연결인 것이다. 또 파트 2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라.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어떤 외부 변수가 닥쳐도 내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코로나 못지않은 돌발 상황을 여러 번 맞는다. 갑자기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이 아파 일을 그만두고 간호해야 할 수도 있다. 남편이 실직해서 역할을 받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오기도 한다. 혹은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내부와 외부의 모든 요인들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워커다. 그것도 내가 가장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사람 말이다. 파트 3.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중에서 코로나 이후 세상은 신대륙과 같다. 이 새로운 땅에 얼마나 많은 인재와 파트너가 필요할까? 세상은 지금 함께 꿈을 꾸고 한 방향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변화들이 임시가 아니라 앞당겨진 미래고 코로나 이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리부트 공식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그런데 이 리부트 공식은 어떤 이들에게는 꿈을 펼칠 동력이자 성장의 추진체가 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에게는 세상이 내준 귀찮은 숙제이자 내 일을 방해하는 제약 조건이 될 것이다.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토록 다르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꿈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갈린다. 변화가 두렵고 무섭기만 하다면 변화를 자기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변화를 활용해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는 바쁜 일상에 치여 꿈을 잠시 잊어버렸을 수 있다. 그러나 혼돈 속의 거대한 질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꿈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트 4. 뉴 러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중에서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이 일자리를 잃고 무용계급, 즉 유즐리스 클래스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측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다.
인간의 육체적 능력은 로봇에게 뒤지고 정신적 능력마저 인공지능에게 압도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가 규제를 해서라도 속도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청난 속도로 앞서가는 기술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재적응하려면 인간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개개인이 추격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다.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배우고 융합하지 않으면 당장 일터에서 쓸모없어지고 무용계급으로 전락한다. 이제 우리에게 교육은 생존이자 일상이다. 파트 5. 공존의 철학자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한다 중에서 이미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나도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앞으로 황폐해진 자연환경에서 살아갈 아이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 2019년에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숙연해졌다. 왜 한정된 자원을 마구 쓰고 돌려놓을 대책도 없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아이들의 이 억울한 호소는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눈을 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정부와 어른들에게 보내는 우리를 살려달라 하는 간절한 구조 요청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가 지옥이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불신이 아닌 배려와 신뢰를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다. 혐오 대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부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한다.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도 네가 더 힘들지 않느냐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리적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생존, 신뢰의 생존이다. 마음의 면역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회복 탄력성의 속도도 사람마다 같지 않다. 나보다 조금 느린 이들도 조금 약한 이들도 기다려주고 손잡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힘들 때 나 역시 구원해 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을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말자. 네, 여기까지가 김미경의 리부트 책 소개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대한 자기개발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였습니다.